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감금 피해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충북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21살 남성인데 보이스피싱 범죄에 계좌가 사용됐습니다. 폐가 체험지로 유명한 증평의 흉물 아파트가 30년 만에 철거됩니다. 68억 원을 투입해 주민공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영동 국악엑스포가 큰 성과를 내고 막을 내렸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몰리면서 국악의 세계화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감금 피해 신고가 계속해 접수되고 있는데요. 충북에서도 21살 남성이 현재 감금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유정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음성경찰서에 한 여성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21살 아들이 캄보디아에 감금된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캄보디아에 여행을 간 줄 알았던 아들에게서 사실은 캄보디아 프놈펜에 감금됐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계좌를 자금 세탁에 사용하고 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또 경찰에 신고해 계좌가 막히면 곤란해질 수 있다는 메시지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의 아들은 지금도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는 있지만 자세한 주의 상황은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지난 8월 6일 인천공항을 통해 캄보디아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남성의 계좌는 출국 3주 뒤인 지난 8월 27일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또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이 돼서 입건이 돼가지고 출석 요구서가 집으로 왔어요. 어머니가 집에 가보고 출석 요구서를 보고 이게 뭐냐 피해 아들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사실은 요게 나 감금됐어 요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찰은 이 남성을 실종자로 등록하는 한편 영사관의 소재 파악을 요청하고 캄보디아 경찰 당국에도 신병 확인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또 이 남성과 함께 캄보디아로 출국했던 21살 친구가 지난달 다시 국내로 돌아온 사실을 확인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현재 감금 피해자인지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가담하기 위해 출국한 건 아닌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지난달 진천 생거진천 문화재 행사장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태는 살모넬라균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진천군 보건소는 식중독 증세를 보인 15명의 가건물에서 살모넬라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살모넬라균은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 식중독을 유발하며 구토, 설사,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시 한식 뷔페를 먹고 식중독 증상을 보인 인원은 219명이었고 50여 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난 연휴 기간 괴산댐 방류로 하류인 충주 지역 야영장 일부가 물에 잠겨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충주시에 따르면 지난 7일 밤부터 8일 새벽 사이 괴산댐에서 초당 70톤을 방류해 하류인 달천 수주팔봉 야영장과 단월 강수욕장 일부가 물에 잠겨 야영객 4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당시 충주시 당직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재난관리 포털이 불통이어서 방류 사실을 몰랐고 괴산댐에서 문자를 받은 담당자는 매뉴얼상 대응할 정도의 방류량이 아니어서 야영장 통제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충주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소통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폐가 체험 장소로 유명한 증평군의 흉물 아파트가 마침내 철거됩니다.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무려 30년이나 방치됐는데요. 내년 상반기 보상 작업이 마무리되면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철거 공사가 시작됩니다. 김영일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증평군 도안면의 한 아파트. 오래전부터 벗겨진 도색은 보기에도 섬뜩합니다. 외벽 일부가 파손돼 철근이 드러났고 유리창도 군데군데 깨져 있습니다. 내부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천장의 벽지는 대부분 떨어졌고 집집마다 온통 쓰레기와 곰팡이 투성입니다. 유튜브도 많이 나오고 영화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안 좋죠, 아무래도. 동네도 그렇고. 그리고 일단은 지저분하고 깔끔한 그게 없으니까.
99세대 구축 규모로 지어지던 아파트지만 1996년 착공 3년 만에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벌써 30년째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에는 지금도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점유를 해야 유치권이 인정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떠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 뭐 다른 거 지금 한 30여 년을 그냥 여기서 세월을 보낸 거죠. 인근 주민들을 중심으로 민원이 빗발치면서 증평군도 아파트 건물 철거를 추진해왔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복잡한 소유관계와 소송이 얽혀 있다 보니 건물 매입 자체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의 소유권자들 중에 망자도 계시고 등기되지 않은 유치권자도 계시고 그래서 매수가 안 되면 어떤 행위 자체가 제한되기 때문에. 하지만 마침내 철거가 가능해졌습니다. 이곳이 강제 수용이 가능한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선도 사업에 포함된 데다 국비를 포함해 68억 원의 사업비까지 확보했습니다. 철거된 자리에는 복합 커뮤니티 시설과 체육시설, 마을 쉼터 같은 주민 공동체 공간이 들어섭니다. 아파트가 철거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을 문화적인 체육공원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이러한 시설, 주거 시설로 탈바꿈을 해서 증평군은 내년 상반기 보상 작업을 마무리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아파트 철거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충청북도가 오송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현판을 참사 현장인 궁평 2 지하차도에 모레 설치합니다. 이 추모 현판은 일부 지역 주민의 반대로 설치하지 못했지만 오늘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역 주민을 직접 만나 설득했습니다. 김 지사는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라 희생자를 기억하고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짐하는 약속의 상징이라고 밝혔습니다. 추모 현판은 가로 6m, 세로 30cm 크기로 오송 참사 희생자 기억의 길이라는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충청북도 의회가 제429회 임시회를 9일간의 회기로 열었습니다. 도의회는 임시회에서 충청북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과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지원 전부 개정 조례안, 교직원 건강 증진 조례안 등 모두 46건의 의안을 처리합니다. 오늘 1차 본회의에서는 이상정 의원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추모 조형물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고 이정범 의원은 충북대병원 위탁 사업의 관리 감독 문제를 따졌습니다.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가 한 달간의 여정을 마치고 폐막했지만 1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을 유치하며 남긴 성과도 적지 않습니다. 인구 4만여 명의 작은 농촌 도시에서 국악을 주제로 한 첫 엑스포를 열면서 우려도 적지 않았는데요. 난개 박연 선생의 고향으로 지난 반세기 넘게 국악에 쏟은 애정이 밑거름이 됐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한 달간의 여정을 마무리한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 전통 국악은 물론 퓨전 국악까지 300여 차례 공연을 펼치면서 관람객들에게 국악의 다양한 매력을 선사했습니다. 국악은 무겁고 딱딱하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다양한 음악 장르와 결합하는 유연해진 모습으로 관람객들과 만났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 현대문화 전복시켜갖고 국악과 현대의 그런 거를 전복시켜서 또 새로운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국악인들에게도 엑스포라는 큰 무대를 통해 국내외의 국악을 알리는 기회가 됐습니다. 특히 국악 대중화에 나서고 있는 젊은 국악인들은 개성 넘치는 자신들만의 국악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었습니다. 넓은 활동의 장을 마련해 주는 거가 되겠죠. 사실 국악하는 친구들이 창작음악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지만 설 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30개 국가의 전통음악 공연단도 참여해 엑스포라는 이름에 걸맞은 세계적인 전통음악 축제로 만들었습니다. 교류와 합동 퍼레이드 등을 통해 전 세계를 전통음악으로 묶는 시도도 했습니다. The instruments feel like they are dynamic. The costumes, which are hard to see
in other countries are truly beautiful. 전시관에서는 K-팝의 뿌린 국악의 역사를 보여주며 인공지능과 결합한 국악 등을 통해 국악의 미래를 제시했습니다. 국악을 산업으로 확장하는 시도도 담았습니다. 국악기와 음반 제작 등 국악 산업의 잠재력을 소개하고 신인 국악인과 공연단을 연결하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국악의 시장이 저변이 확대됐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좀 더 엑스포로서 탄업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었다. 인구 4만여 명의 영동구는 이번 엑스포에서 1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을 끌어모으며 국악의 고장으로서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난계 박연 선생의 고향으로 지난 1991년 국내 최초의 국립국악단을 창단하고 난계 국악축제를 60년째 이어온 노력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영동구는 폐막과 함께 국악 문화도시를 선언했습니다. 국악 엑스포의 성공을 계기로 중부권의 국악 거점이자 전통음악 교류의 중심으로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청주시가 충북에서 처음 도입한 이동 노동자 쉼터를 하루 80명가량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6월 복대동에 휴게실과 회의 공간 등을 갖춘 117제곱미터 규모의 이동 노동자 쉼터를 마련해 지금까지 하루 평균 83명이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쉼터는 신용카드 인식 시스템으로 24시간 개방하며 대리운전, 배달, 청소원 등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잦은 비와 큰 일교차로 야생버섯이 풍작을 이루면서 불법 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영동구는 지난달 15일부터 임산불 불법 채취자 40명을 적발하고 군유림에서 채취한 능이와 쌀이 등 버섯류 87.8kg을 압수 후 매각해 400여만 원을 세외 수입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